제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증상이 있었어? 어떻게 알게 됐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전조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방암 걸렸을 때 이야기 일전에 드렸었는데 저는 40세 생애주기 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조 증상을 좀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던가 피가 비친다던가 한쪽이 유독 커진다거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고, 또 피곤해요, 살이 빠져요, 난 살이 안 빠지니까 유방암 아닌가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증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멍울이 만져지는 것을 보고 이게 유방암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레스 눌러서는 유방암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치밀 유방이라 그렇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유방암 찾으시려면 꼭 초음파 검사하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프레스로 이렇게 찍는 사진만 믿지 마시고 꼭 초음파 검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방에 통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리 여자들은 하잖아요. 그때마다 유방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방 통증이 있을 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유방외과를 가면 그런 거는 생리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방의 통증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부 조직의 약간의 늘어남, 살짝의 비대칭,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양쪽이 똑같이 유방의 모양이 생기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이 1cm 정도가 되기까지가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생긴 유방암이 아니잖아요.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제 가족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유방암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피곤함이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저는 사실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일 중독.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일하고 뻗어서 자고 오히려 불면증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터라 피곤하다는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루틴대로 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함이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피곤하다라는 증상을 느꼈을 때 암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너무 워커홀릭이신 분들은 피곤하지 못한 각성 상태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면의 일정한 패턴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난 안 피곤하니까 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암을 만드는 습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잠자는 루틴 만드는 습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변비입니다. 변비도 저는 지금까지 달고 사는 안 좋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치부했던, 이거 그냥 항상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변비를 우리 그냥 대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뇌 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잘 릴렉스 되지 않으면, 잘 이완되지 않으면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장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걸로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뇌를 잘 이완시켰더니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변비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식하셔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화인데요.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암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조 증상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 소화 능력,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상태, 한마디로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늦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가스가 차거나 이제 속이 콕콕콕 쑤시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 보니 그것이 암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을 다 몸에서 하는 육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를 한 내용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은 다 뇌가 관장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잘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으로 인해서 도파민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폐의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또 댓글에 그런 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폐 전이 증상은 어떠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폐 전이 증상은 한 가지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침하면 또 막 가래가 생기면 이거 폐전이 아니야 막 생각하실 텐데, 사실 폐는 약간 무감각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요. 만약에 기침이 나오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피가 나오면 정말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해진 단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폐는 무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폐의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 콕콕 쑤시는 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뇌의 전이가 되니까 또 뇌의 전이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오른쪽에 살짝 두통이 있었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편두통은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게 볼 증상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짜증이 엄청 있었어요. 좀 약간 예민하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저희 남편도 너 좀 예민한 것 같아, 좀 쉬어,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뇌에 전이가 된 것도 뇌에 그 자리에 종양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타인이 저를 관찰했을 때 너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만약에 자주 듣는다면, 그리고 또 과거에 암의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뇌에 전이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환경상 짜증이라든가 분노 이런 걸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을 나한테 대입한다면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전조 증상을 좀 보셔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생겼네 라고 하면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